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주진우 기자, 오늘 특별히 좀 피곤해 보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바로 내린 얼굴 같은데요. 전 7살 때부터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가지고요. 인사말처럼 들립니다. 권희진 기자, 사실 주진우 기자랑 지난 한 주 동안 긴 출장을 다녀왔다면서요. 네, 주진우 기자와 함께 미국에 취재하러 갔다가 녹화 시간 조금 전에 막 서울에 도착을 해서요. 곧바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야, 정말 한숨도 돌리지 못하고 바로 숨가쁘게 달려온 건데 그렇게 바쁘게 와서 전해줄 따끈따끈한 소식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껏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응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지목하고 다스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불법적인 돈 거래와 돈 세탁이 있다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수요일 17일이죠. 미국 연방국세청 범죄수사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현지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주도인 몽고메리시의 중심가를 빠져나와 20여 분을 달리자 다스의 미국 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2년 초 설립된 다스 미국 법인은 인근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국세청 IRS 범죄수사국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영 씨 등에 대해 서먼스, 즉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세무당국이 이미 확인한 탈세와 돈 세탁 등 다스 미국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미국 땅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세무당국도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한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지목한 다스 미국 법인의 CEO, 최고 경영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그런데 다스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는 CEO 이시영 씨가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이 미국 세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다스 측은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이를 계기로 수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의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권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선생님, 저기 이명박 대통령. 아니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다스 미국 법인이 다스 본사의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들 이시영 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로 젊은 데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이시영 씨가 누가 어떻게 조성한 돈으로 다스 미국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세청 IRS는 특히 지난 2012년 초 다스 미국 법인 설립 당시 동원된 의문의 뭉텅이 자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인 이 시기 다스 미국 법인은 몇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씩 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설립 자금 명목으로 국내 은행들로부터 빌렸습니다. 그런데 통상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설립 자금을 나눠 갚는 보통의 회사들과는 달리 다스 미국 법인은 이상하게도 이런 막대한 부채를 빌린 지 3개월 만에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바로 이 점을 수상히 여겨 집중 수사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상환할 때는 갚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돈을 갚아버린 겁니다. 돈을 빌린 지 3개월 만에.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대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미국 국세청은 다스 미국 법인을 탈세와 돈 세탁의 창구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스 미국 법인은 불법 행위를 통해 미국 땅에 형성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은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국 재벌기업 사이에 부적절한 금융 거래에 대한 단서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기업의 이권을 둘러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이시영 씨 등 다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5일까지 뉴욕의 미 연방국세청 특별수사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기소됩니다. 네, 그동안 미국에서도 다스 관련 탈세 의혹, 비자금 여부 등 말이 참 많았었는데 미국 당국이 드디어 정식으로 소환을 했군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미국 정부에서 다스의 불법 행위를 수사했고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소환장 발부는 기소 직전에, 그러니까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처분 단계이기도 합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구속된 상태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미국으로 소환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변호사가 뭐 장부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수사관이 한국 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들 이시영 씨는 소환에 응해서 미국 뉴욕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IRS, 즉 미 국세청, 이곳의 범죄수사국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보통은 검찰이나 FBI를 우리가 떠올리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IRS라는 곳은 어떤 기관입니까? 네, 미국 국세청 IRS는 우리 국세청이랑 좀 달라서요. 이 세무조사뿐 아니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전설적인 마피아죠. 알카포네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도 바로 이 IRS 수사관이었고요. 일단 기소를 하면은 90%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낼 정도로 막강한 수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IRS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FBI나 CIA보다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곳이 IRS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좀 더 무서워할 것 같네요. 그렇죠. 돈을 바로 빼앗아 가는 곳입니다. IRS는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에서 비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스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특정 기업이 어떻게 불법 거래를 했는지 이게 주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앞으로 밝혀질 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IRS가 다스 미국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성한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행방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소문만 우성했지 단서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야말로 저희가 보도할 내용의 그 머릿말에 불과한 거죠. 네, 스트레이트 팀은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를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네. 혹시 국내 최고의 골프장에서 주진우 기자를 초대해서 공짜로 골프를 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황제 골프와 접대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지죠. 예. 그런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거 공짜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접대는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 언론인들 머릿속에 잘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같은 대한민국인데 전혀 딴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접대 의혹. 이정심, 박종욱 기자 취재해 오셨죠? 네, 오늘 보도해드릴 내용은 회원권만 무려 13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골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억 원이요? 네, 문제는 이 골프장이 소위 높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공짜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초호화 골프장,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수상한 공짜 손님에 관한 얘기를 스트레이트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휘슬링락 골프장 입구. 250명 안팎 소수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웅장한 현대식 클럽하우스에 고급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안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회원들을 맞이합니다. 차문을 열어주고 옷가방까지 대신 챙겨들고 주차도 대신해줍니다. 도착 순간부터 내장객은 VIP로 대접을 받습니다. 골프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동선들을 케어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한 739 호텔처럼 모든 전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게끔 해서 옷을 갈아입는 라커룸에서도 미리 옷가방을 챙겨놓는 등 밀착 안내가 이어집니다. 온통 대리석이 깔린 클럽하우스는 호화로우면서도 또 조용합니다. 최고급 와인들이 즐비한 고급 레스토랑. 식사 한 끼에 20만 원을 웃도는 값비싼 메뉴들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출구 부근에서도 직원들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골프 코스 역시 국내에선 1, 2위로 손꼽힐 만큼 조성되고 관리됩니다. 조형물과 그림 30여 점, 80억 원어치로 골프장 곳곳을 장식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골프장이 있었냐 감탄 섞인 말들을 많이 하죠. 골프 프로 선수들조차도 대한민국에 이런 골프장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초호화 골프장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태광 계열사가 운영해왔습니다. 개인 회원권 13억 원, 법인 회원권 26억 원, 국내 골프 회원권 중 최고가 수준입니다. 회원이 아니면 예약도 안 되고 회원과 함께 가더라도 입장료 25만 원에 전동차 이용료, 캐디 비용, 그리고 식비까지 고려하면 1인당 40만 원은 좋게 들어 일반인들은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최고급 서비스를 추구하는 재력가들, 신변 노출을 꺼리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주로 찾는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 전까지 이곳에서 수차례 골프를 즐겼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건으로도 요청이 들어오고 김은옥 여사 건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전 국세청장하고요, 경호실장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같이 와서 쳤어요. 골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짜증을 냈었다 그런 얘기를 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두어 차례 휘슬링락을 찾았습니다. 사장도 와서 또 인사도 다 하고 다 영접하고 그 당시에는 소문으로 실세라고 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싸늘하긴 하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는 직원들이 다 기억을 한다고.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골프장 내부 관계자가 작성한 골프장 비밀 접대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주로 태광 법인카드나 태광 계열사만 갖고 있는 골프 상품권으로 한꺼번에 결제했거나 골프장 대표가 직접 결제한 걸로 기록된 명단만을 추린 겁니다. 회사에서 접대하는 경우는 예약할 때부터 들어와요. 이건 돈 받지 말아라. 전부 받지 말아라. 아니면 얼마까지 받지 말아라. 리스트에 담긴 접대 의혹 내장객 인원은 연인원으로 4,300여 명. 누가 예약해 언제 어느 코스에서 누구와 함께 쳤는지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고 내장객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혹시 뭐 더 내야 될 게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거든요. 네, 골프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고급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골프를 친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본인이 회원이거나 13억 원짜리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요. 어찌됐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네. 제가 높은 사람들 드나드는 데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은 못 봤어요. 개장된 지 7년이 넘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소수의 권력층, VVIP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골프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골프를 쳤을까요? 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이 골프 접대 명단
이른바 공짜 손님 리스트를 보면 이유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리스트엔 이름만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즐비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19일 낮 12시 45분 휘슬링락 골프장. 이명박 정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드라이브 티샷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임태희 전 실장은 카우보이 골프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팀엔 태광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8개 홀을 다 돌고 밥까지 먹은 총 골프 비용은 무려 243만 2천 원. 누가 냈을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휘슬링락 전산 결제 정보엔 태광 김모 상무가 비용 모두를 일괄 지불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결제 카드는 태광 계열사인 흥국증권 법인카드. 태광 측이 접대한 셈입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아침 8시 42분 이들 똑같은 멤버들이 다시 휘슬링락을 찾습니다. 당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지방국립대학교 총장직을 이제 막 맡은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과일 선물 세트 3박스 포함 총 비용 148만 원을 태광 김모 상무가 혼자 다 결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태희 전 실장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국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접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1년에 그 회비로 1인당 100만 원씩 내는 모임이 있어요. 그거 조금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건 김 씨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죠. 그건 왜냐면 우리 모임의 총무예요, 거기가. 사실일까? 그 골프 모임의 총무라는 태광 김모 상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임 전 실장의 해명과 달리 사모임 회비는 쓰지 않았다고 실토합니다. 태광에서 무인카드로 접대를 한 게 맞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일단. 그 사모임은 제가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그렇죠? 법인카드 한 건 뭐 사실입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도 태광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뭐 그러면 어쨌든 상무님이 결제를 한 걸로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 회비가 사적 모임의 회비로 결제를 안 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네요. 뭐 그렇겠죠. 현재 국립대 총장인 임태희 전 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냥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학교에서. 흥국증권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태광에서 이렇게 접대를 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김 상무가 얘기를 잘못하는 거지. 사모임 회비에서 지불된 줄로만 알았지 태광이 접대하는 거라곤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처음 태광으로 들어갔고 태광을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약을 해서 자기가 계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우린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태광 카드로 썼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왜냐하면 올해 7월 15일엔 이명박 정부 이규남 전 법무부 장관이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등과 함께 휘슬링락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결제 내역을 보니 골프 비용은 총 208만 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0만 원은 대회 후불, 그러니까 외상으로. 나머지 금액 58만 원은 이기흥 회장 본인의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했습니다. 대회 후불, 그러니까 외상값 150만 원은 골프장 사장이자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인 김기유 사장이 한 걸로 접대 리스트 장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태광이 골프 비용 대부분을 댄 겁니다. 이규남 전 장관은 공짜 골프를 친 셈입니다. 글쎄 누가 했는지 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네요. 어쨌든 직접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때는 제가 직접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비용은 근데 누가 내든지 그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중요한 건가요? 이게 원래 이규남 전 장관은 태광과 무슨 인연이 있을까? 태광그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호진 회장 등 총 7명입니다. 금년 1월에 이호진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규남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 의혹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태광그룹이 그 장관 재직 시절에 왜 이호진 전
네, 그것하고 연결시키기는 제가 그 부킹한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부킹한 것도 아니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일 뿐이고 뭐 태광하고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 전 장관은 이전에도 2차례 더 휘슬링락 골프장에 내장한 기록이 있지만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 수석 대표를 거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던 김종훈 전 의원. 올해 4월 1일과 4월 4일 잇따라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하루는 함께 쳤던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170만 원짜리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으로, 또 하루는 김 전 의원 본인이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으로 결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은 1인당 입장료 25만 원, 골프 전후 식사비 19만 원씩 포함된 도합 170만 원짜리 4인용 이용권입니다. 너무 비싸서 시중엔 거래되지 않고 태광 계열사들에만 판매됐습니다. 이런 골프 상품권을 회원도 아닌 김 전 의원이 어떻게 썼을까? 2번 다 김종훈 전 의원님이 결제하신 적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네. 상품권... 잘 보셨네요. 예? 잘 보셨다고요. 저는 쓴 게 없습니다. 아, 예?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쓴 게 없어요. 상품권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복합상품권. 이기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예. 자기가 그렇게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네. 한번 갔다 오시라 해서 제가 그냥 갔다 온 거거든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가서 쳐라. 그래서 김 전 의원은 공짜로 쳤다는 얘기. 이거면 접대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그쪽에 접대받을 이유는 없는데요. 근데 본인이 골프를 치시고 비용을 네. 2번 다 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접대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 접대를 활용해야 제가 무슨 뭐랄까요? 시행해야 될 무슨 기능이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작년 6월 박근혜 정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골프 모임도 태광 임직원 회원만 쓸 수 있는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으로 결제됐습니다. 허 전 비서실장은 누군가 한 명이 한꺼번에 내고 나중에 비용을 분담해줬을 거라 항변하지만 나중에 와서 우리 밥 먹으면서 뿜빠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은 기억 자체가 안 납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뭐 각자 뿜빠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카드를 쓰든지 상품을 쓰든지 그건 알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골프를 쳤던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각자 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 했겠지요. 뭐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엠브레를 나눠서 내자면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저는 결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참 등장인물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김태희 씨 이분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실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은 현직 국립대 총장이시고요. 대부분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나란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 높은 나란 일을 하시던 분들이 호화 골프장 접대를 받고도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한 이 인사들 가운데는 왜 돈을 안 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해명을 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회 지도층들은 이 초청한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결제를 누가 하든 이 신용카드를 하든 뭐 상품권을 하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당연하다. 야, 정말 우리 같은 사회 지도층 참 기가 막힌 단어 사용입니다. 저렇게 비싼 골프를 치고 누가 결제했는지 몰라도 되는 이게 사회 지도층입니까? 저는 이분에게 눈길이 갑니다.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 이분이 태광과 사연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남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접대 골프가 이루어진 이 휘슬링락 골프장도 2010년 검찰 수사 당시에 검찰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 수사했던 그룹의 골프장을 임기 후에 찾아가서 공짜로 골프를 즐겼다. 이거 뭐 동네 경찰이 무슨 노래방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노래방 가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거랑 다를 게 뭐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이기남 전 장관은 이 골프장이 태광이 하는 것인 줄 몰랐다. 해명이 좀 궁색하죠.
이기남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 다른 기업도 수사했습니다. 오리온을 수사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리온 그룹의 고문으로 가 계세요. 아, 이분 참 재밌는 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이 공짜 골프 접대 리스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기남 전 장관 등 이런 주요 인사들을 이 골프장에 여러 차례 초대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리포트 말미에 등장한 바로 그분,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입니다. 네, 이 회장은 회원권이 없는데도 유력 정재계 인사들을 위해서 골프를 대신 예약해주고 비용도 전액 자신이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기흥 회장을 직접 쫓아가 봤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에선 대표적인 마당발로 통합니다. 한우연맹, 수영연맹 회장과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차례로 역임하고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을 수행하면서 다져진 다양한 정관계 인맥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으로 뽑히는 데 큰 배경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휘슬링락에서 함께 골프를 친 인사들도 그래서인지 매우 다양합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부터 유민봉, 김종훈 등 전현직 국회의원,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인사들까지 다채로운 조합으로 골프를 즐겼습니다. 골프장 회원도 아닌데 예약과 결제는 모두 이 회장의 몫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름으로 예약된 골프 라운딩은 모두 5차례. 170만 원짜리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을 4차례 사용했고 태광에서 150만 원을 한 차례 결제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의 상품권이 태광 계열사 회원들만 쓸 수 있고 일반 시중에선 거래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기흥 회장은 태광으로부터 800만 원 이상 골프를 접대받으면서 동시에 함께 골프를 친 정관계 인사들을 태광 돈으로 접대한 꼴입니다. 휘슬링락 회원도 아닌 이 회장은 어떻게 마음대로 골프장을 예약하고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결제까지 했을까? 이기흥 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박종욱 기자라고 합니다. 회장님 혹시 휘슬링락이라는 골프장 아시죠? 예, 알죠. 회장님 거기 회원이신가요, 혹시? 회원은 아니고. 예. 그럼 대한체육회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없죠. 아, 그 회장님은 그러면 그 회원분들이랑 같이 거기 자주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 우리 불교. 불교? 예. 불교랑 무슨 관계죠? 거기가 네. 우리 저 회원이어가지고 알아가지고. 김기우 사장님이랑 좀 친분이 있으시죠? 거기는 알죠. 아, 거기도 뭐 불교랑 연관이 돼 있나요? 그렇죠. 아, 그러면 거기가 다 불교예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 이게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초청을 받았으면 상품권은 이건 어떻게 쓰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회의 중에 나 지금 알젠티나 갔다가 지금 왔다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내가 다시 또 전화를 할게. 그거 좀 알고 있어요. 회장님 혹시 예, 알아서 내가 전화할게요. 이거 해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했어요. 내가 전화 드릴게. 이기흥 회장은 태광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이자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계열사 TCS의 대표인 김기우 사장과 동국대학교 동문. 여기에 종교적으로도 김 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것만 밝혔을 뿐 결제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취재진에게 해명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회장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이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 회장의 참석이 예상됐던 시상식 행사장, 대한체육회 사무실, 그리고 이 회장의 등록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익산의 한 호텔에서 어렵게 이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박종욱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사장님
휘슬링락 방문하실 때마다 상품권을 쓰셨던데 제가 이거 전화로 여쭤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태광에서 바로 가져야 되는 상품권을 일정이 받으셔서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과 같이 골프 치실 때 사장님께서 그 회장님께서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휘슬링락 태광이랑 어떤 관계이신 건데 이렇게 설명을 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이 큰 기관 대한체육회회장,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 없고 그야말로 피하기 급급한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곳의 상품권, 이거는 이 170만 원짜리 딱 골프를 치기 위한 상품권이고 태광 계열사에서만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썼는지 이거 참 궁금한데요. 이기영 회장이 이 골프 상품권을 태광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받았다면 이건 태광으로부터 이기영 회장이 접대를 받은 거고요. 네. 또 이기영 회장이 이 골프 상품권으로 여러 정관계 인사들을 또 접대했으니까 이기영 회장이 또 다른 분들을 또 접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접대의 사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골프 상품권을 통해서 로비가 필요한 정재계 인사들과 태광그룹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이기영 회장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어린 눈초리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23일 대한체육회 국감이 있습니다. 애꿎은 선수만 오라가라 하지 말고 이 체육회장이 어디서 상품권을 받았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거 규명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접대 리스트로 돌아가 보죠. 이 태광그룹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골프통에서 접대를 했을까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수년간 골프 접대를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오너 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이 태광그룹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여러 현안들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 2010년 10월 검찰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곧장 네팔로 떠났던 태광그룹 총수가 출국 닷새 만에 귀국합니다. 야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 모자를 푹 둘러쓴 이호진 전 회장.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 인정하십니까? 티브로드 정관계 로비 인정하십니까? 대외 활동이 거의 없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요란했습니다. 머리. 모르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비자금 4,400억 원을 조성하고 회사 돈 530억 원을 빼돌리고 9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의 핵심인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 부실 수사도 논란이었지만 구속 직후 이호진 전 회장이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 행정지를 반복해서 받고 결국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태광그룹엔 전례 없던 조직 하나가 생겼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경영 기획실. 문제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만든 김기우 사장이 실장을 맡고 감사와 법무, 대관 업무 인력들을 태광 각 계열사에서 물론 외부에서까지 대거 끌어모았습니다. 김기우 실장이 임직원들에 대한 비리를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에게 고자질하면서 신임을 얻기 시작했어요. 골프장 사장을 했으니까 에티켓에 문제가 있는 임원들까지 고자질하기 시작했죠. 칼잡이죠, 한마디로. 이 경영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 대응과 병보석 유지. 제일 중요했던 건 이 회장 재판이었어요. 계속 얘기했던 게 재판. 재판 기일이 언제 잡히냐. 병보석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연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집중했어요. 심지어 받지도 못할 특별 사면을 위해 법석을 떨었다고도 합니다. 특별 사면 얘기만 나오면 다들 민감해졌어요. 확인 좀 해봐라. 우리끼리는 형이 확정이 안 났는데 무슨 사면이냐. 그러면서도
이 청와대 의중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가 가장 큰 일 중 하나였죠.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 이후 8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고 형량도 계속 줄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까지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지면서 병보석도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속된 기간은 단 63일. 이호진 전 회장은 자택과 병원에 머물며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등 재산이 10년 전에 비해 3배나는 1조 3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신임으로 그룹 실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기우 경영기획실장은 이 회장의 재산과 사법 처리 문제까지 관여하고 이 전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사 대표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골프장에서 청와대, 법조계, 국회, 체육계 등 전현직 유력 인사들이 태광의 돈으로 골프를 쳤습니다. 그가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었던 건 단 63일입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긴 병보석 기간입니다. 이 병보석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위중하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조건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중단해서 다시 감옥에 구속 수감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판결이 미뤄지고 병보석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 이호진 전 회장의 자산은 10년 사이에 3배가 늘어서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 태광산업의 주식은 150여만 원으로 우리나라 주식 액면가 1위, 황제주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한테 열심히 접대할 이유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이 골프 접대 리스트를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또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보신 그런 유력 인사들보다도 더 자주 이 골프장에서 공짜 골프를 즐겼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전직 경제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정계 인사들보다 훨씬 더 자주 초와 공짜 골프를 즐겼던 전직 경제 관료들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빗어 넘긴 머리와 짙은 색의 안경테. 지난 4월까지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이 남성의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한 달 뒤 모자만 썼을 뿐 분명 같은 사람인데도 이름이 김진서로 바뀌었고 또다시 한 달 뒤 본인의 신용카드를 처음 꺼내들면서 드러난 그의 실명은 김진수도 김진서도 아닌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그가 김진수, 김진서, 김수일이란 3가지 이름으로 휘슬링락을 찾은 것 모두 9번. 이 가운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광 측의 접대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돈을 K1, 즉 휘슬링락 김기우 사장이 모두 결제해주는 등 골프장을 찾을 때마다 김 사장이 최소 150만 원씩 꼬박꼬박 내줬습니다. 이렇게 7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 접대에 들어간 돈만 1,150여만 원. 같은 기간 김수일 전 부원장이 직접 낸 돈은 모두 7만 6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호화 골프장에서 단돈 1,500원만 내고 골프를 즐긴 날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전산 결제 내역. 2인 플레이를 한다니 신경 써서 모실 것. 잘 접대하라는 지시와 함께 150만 원의 비용을 골프장 회사인 태광 계열사 TCS가 나중에 결제할 거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태광은 도대체 왜 김수일 전 부원장을 이처럼 극진히 모신 걸까?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 비리에 연루돼 금감원에서 면직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부원장보를 거치며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김 전 부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수일 부원장님이시죠? 아, 예. 저는 그 MBC 스트레이트의 박동욱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 찾아왔는데요.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짜 좀 나가요. 그 원장님 혹시 휘슬링락 자주 가셨죠? 아니요, 뭐 골프장이요. 아니요, 별로 지금 나가야 되는 죄송한데. 아, 올해 급한 들어서만 약속이 있어서. 예, 잠시만 이것만 여쭤볼게요. 올해 들어서 한 10여 차례 이상 가셨던데 거기서 결제 정보를 보니까 태광에서 거의 다 결제를 했더라고요. 아니에요. 좀 아니 제가 결제 정보가 다 있거든요. 태광에서 왜 결제를 해줬는지만 설명을 해주실 수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기우 대표나 태광에서 결제를 한 건 아시죠? 아니, 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부인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명 이걸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우 대표랑은 아시죠? 고위 경제관료 출신들에 대한 태광의 접대는 김 전 부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휘슬링락에서 11번 골프를 쳤습니다. 이 중 결제 정보가 드러난 최근 3차례 방문에서 상품권을 쓰거나 김기우 사장이 150만 원씩 결제했습니다. 올해 5월이랑 6월에 간 기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그냥? 골프장 가셨을 때 이거 결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갖다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냥? 확인을 해보려고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런 걸 내가 왜 그걸 그쪽에 말씀드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 여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제 답해줄 이런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 결제 정보가 김기우 사장이 150만 원 한도로 했다라는 거는 여보세요? 끊어버리는데. 기획재정부 국장을 거쳐 조달청장을 역임한 최규현 전 청장도 모두 9번 휘슬링락을 찾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 6월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네, 김기우 사장이랑은 좀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갔을 때는 결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김 사장이 일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한번 와서 치라고 얘기를 해서. 함께 골프도 안 친 김기우 사장이 거의 전부인 150만 원을 내고 최 전 청장은 나머지 단돈 3천 원만 결제했습니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 역시 기재부 선배인 최 전 청장이 불러서 갔을 뿐이고 결제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옛날 기재부 선배 되시니까 노니까 한번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저도 처음 거기 가봤는데요. 선배님들이 그냥 낼라 그래도 못 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밖에도 강철규, 권호승, 노대래 등 전임 공정거래위원장들도 한두 차례씩 휘슬링락에서 골프를 쳤지만 비용은 예외 없이 태광에서 부담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야, 이 초호화 골프장이 전직 경제 관료들한테는 그야말로 그냥 신나는 공짜 놀이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주 상습적으로 굉장히 자주 이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리스트에 따르면 최규현 전 조달청장은 9번, 그리고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올해만 10차례 휘슬링락을 찾았습니다. 이야, 한 해 10번씩 이 공짜 골프 치러 한 골프장에 갔다. 이 골프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크게 웅변하는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골프 선수가 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고위 세무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총 11번이나 드나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 VCR에서 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골프 치고 1,500원을 결제했다고 나왔어요. 1,500원짜리 골프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액이 150만 1,5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50만 원을 태광 측에서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의 초과분인 1,500원만 결제를 자신이 한 겁니다. 야, 무슨 편의점 음료수 값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급 골프장에서 4명이 골프 치고 1,500원을 내고 나왔다고요? 민망했을 거예요, 자기네들도. 네, 전직 경제 관료들의 해명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후배는 골프값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아니, 전직이건 현직이건 관료라는 사람들이 일의 정당성보다 선후배 관계의 의리나 이런 위계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별히 모피아들이 선후배 관계가 끈끈합니다. 현직 관료를 마치고 가는 자리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그때 다뤘었죠. 정권은 바뀌어도 모피아는 영원하다. 네. 자, 이런 모피아들을 태광이 직접 챙기고 아주 은밀하게 접대했던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 목적은 접대도 하고 또 오너의 주머니도 채우는 이른바 꼭 먹고 알 먹는 휘슬링락 골프장의 기이한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휘슬링락 골프장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2,5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은행 대출만으론 감당하기 어렵자 태광그룹 9개 계열사가 일단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대고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260억 원을 낸 태광산업은 적자 상태였고 흥국생명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 있었는데도 시세보다 비싼 회원권을 구자당 11억 원씩 각각 24개, 20개씩이나 분양받았습니다. 계열사들을 쥐어짜 오너의 골프장을 만든 겁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호진 일가가 100% 소유한 골프장 회사를 계열사들이 부당 지원했다며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골프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자금 지원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계열사들의 팔을 비튼 오너의 골프장 회사엔 철퇴는커녕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오너 골프장 휘슬링락은 직원들에게 국내 1위 명품 골프장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늦가을부턴 김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캐디와 코스 관리 요원 등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만들다 급기야 공장까지 차리고 매년 수십 톤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추김치를 꽤 많이 제 기억으로는 30톤인가? 네,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배추김치. 배추김치 네. 하셨나요? 배추김치도 하고 나중에 알타리 무김치도 했었고요. 알타리 무김치. 네. 이른바 휘슬링락 프리미엄 김치. 10kg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백화점 김치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중엔 못 팔고 계열사에게 주로 팔았습니다. 그 기술실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그 각사별로 할당 양들을 배분을 해서 그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흥국생명도 있고요, 태광산업, 뭐 흥국화재 각사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선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휘슬링락 CC로부터 김치를 구매해서 임직원들에게는 1년에 2번씩 전달해 오고 있죠. 복지성으로 구매. 복지성으로요? 예. 19만 5천 원에 구매해 오고 있어요. 요 가격 틀립니까? 예, 프리미엄 김치를 대비해서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 보통 10kg짜리 5만 원인데 19만 5천 원이면 4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170만 원짜리 고가의 휘슬링락 골프 상품권도 계열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 장씩 사줬습니다. 전형적인 오너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계열사들만 개별적으로 제재를 받았을 뿐 정작 매출의 80% 이상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인 휘슬링락 골프장 회사의 김기우 대표와 오너 이호진 전 회장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부당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태광이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전직 고위 경제관료, 이른바 모피아들에 대한 관리와 접대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그 적나라한 증거가 바로 휘슬링락 골프 접대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피아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퇴직 후에도 어떻게 챙겨주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는지, 왜 근절이 안 되고 있는지, 바로 그 배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묵인해주고 있는 유착된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 휘슬링락 골프 접대 리스트에 대해 태광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프라이버시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태광 관계자는 사업상 접대는 있었지만 청탁을 위한 로비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
골프장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계열사에 비싸게 판다. 이건 뭐 창조 경제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뭐 김치를 골프장에서 만들면 김치가 더 좋아지나요? 이 골프장 직원들은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전문 셰프가 참여했고 고급 재료만 썼다. 이러면서 좀 그래도 이 김치에 대해서만큼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이요? 그렇게 좋은 김치라면 백화점에다 보내야지 왜 계열사로 보냅니까? 이거 뻔합니다. 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골프장이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겉으로는 최고급 골프장 이렇게 포장돼 있지만 속으로는 태광 오너의 거대한 지갑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비 통로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였던 거군요. 네, 실제로 태광그룹의 내부 거래 그리고 특히 오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 이것은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거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금감원, 공정위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골프를 제일 열심히 쳤어요. 왜 그렇게 로비를, 왜 이렇게 골프 접대를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리스트에 언급된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가명을 쓰며 실명을 감춘 인물들까지 감안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재 결과 가명을 주로 쓴 사람들은 주로 현직 고위 관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가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수상한 골프 접대 받은 전현직 고위 관료들 다 찾아내서 다 밝혀냈으면 합니다. 특별히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접대는 맞지만 청탁은 없었다. 초호화 골프를 전방위적으로 유력 인물들에게 제공한 태광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접대는 잠재적 청탁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밥 한 끼 먹는데도 조심조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관행이 뇌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 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우리 스트레이트는 열심히 추적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Day I wake up and it's Sunday. Whatever's in my head won't go away. The radio is playing all the usual. And what's so wonderful anyway? Because my inside is outside, my right side's on the left side. 'Cause I'm riding to reach you.